퇴직하고 나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출근하던 길가의 커피숍도, 점심시간마다 북적이던 회사 식당도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죠.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공허감은 막상 겪기 전까진 상상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첫날 아침 괜히 일찍 눈을 뜹니다.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지만 마시는 둥 마는 둥 입안에 쓴맛만 남죠.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준비 없이 퇴직하면 생각보다 인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의 상실.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김영수 가명 62세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고 연봉도 남부럽지 않았죠. 퇴직하면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몰아보고 손주도 종종 봐주고.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자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졌다고 해요. 아내는 집안일로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 생활에 매여 있고 자녀들도 자기 삶 사느라 바쁩니다. 문득 깨달았답니다. 나는 지금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돈이 없어 힘들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회사에서 나는 팀을 이끄는 부장이었고 보고를 받는 리더였고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아무도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건강의 급격한 추락.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당뇨, 합병증이 악화된 박성자 가명 61세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8세에 자발적 퇴직을 했습니다. 몸도 좀 쉬어야겠다 싶었어요. 30년 일했으니 이제 내 시간 좀 가져야지. 그런데 퇴직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미뤘습니다. 회사 다닐 땐 연례 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퇴직 후엔 바빠서 사실은 귀찮아서 안 갔죠. 퇴직 2년 차 되는 해 자녀 결혼식 준비로 병원에 들렀다가 뜻밖에도 의사에게 당뇨, 합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네. 퇴직 전에는 일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쉴래 하면서 건강 관리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퇴직 후 첫 3년 동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도 은퇴 후 3년 이내 당뇨 고혈압 관절 질환 신규 진단율이 급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루틴 운동, 식단, 검진 일정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단절. 세 번째 이야기는 퇴직 후 연락이 끊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공허감입니다. 이종훈 가명 63세 씨는 공기업을 정년 퇴직했습니다. 성격도 원만하고 후배들도 따랐죠. 퇴직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해도 후배들이랑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낼 거야. 그런데 퇴직 후 딱 1달이 지나자 그 많은 후배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라도 전화했죠. 그런데 받는 사람도 어색해하고 모임이 있어도 저한텐 따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사 동료는 회사가 있으니까 친구였던 것이라는 걸요. 물론 몇몇은 끝까지 좋은 인연으로 남지만 대다수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사실이 이 씨에겐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전부터 회사 밖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등산 모임, 골프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 교회 소그룹, 작은 독서 모임 등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일로 맺어진 관계는 퇴직과 함께 끝나지만 취미와 관심사로 맺어진 관계는 남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결론.
역할 상실의 충격을 준비하라. 퇴직 후에도 나만의 일을 만들어 두세요. 꼭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알바, 자원봉사, 강의, 글쓰기, 후배 멘토링 등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퇴직 후의 여유를 건강 회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운동 루틴을 반드시 만들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인간관계의 단절을 대비하라. 회사 밖 관계망을 의도적으로 넓히세요. 은퇴 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훨씬 덜 외롭습니다. 퇴직이란 건 결국 내가 알던 세상에서 쫓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죠. 하지만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퇴직 2년 전만 알았어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은 덜 두렵고 조금은 더 설레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볼게요. 현실적 사례, 수치,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주의사항을 담아서 친근한 말투로 설명하겠습니다. 1. 역할 상실 대비 내 역할 찾기의 구체적 전략. 퇴직 후 가장 큰 공허함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데서 옵니다. 그냥 쉬는 것과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잇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퇴직 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23년 전부터 퇴직 후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강의, 글쓰기, 취미 강사,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중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미리 탐색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은퇴자 중 35%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 사례처럼 퇴직 후 무기력으로 빠지는 걸 막으려면 하루 일과에 내가 꼭 할 일을 최소 1가지 이상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근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거나 한 주에 이번은 지역 청소년 대상 멘토링을 하는 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과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 가벼운 봉사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금세 지치고 오히려 퇴직 스트레스를 키우게 돼요. 2. 건강관리. 퇴직 전후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 루틴.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대체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소 몰랐던 만성질환이 퇴직 후 드러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과 식습관을 소홀히 하면서 몸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박성자 씨 사례처럼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검진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6개월 1년마다 꼭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이때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심전도 검사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운동은 퇴직 전부터 일상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요가, 걷기, 수영 같은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 먹는 재미에 빠져 자칫 고칼로리 고지방 고염식으로 흐르기 쉬운데 이게 건강 악화로 직결됩니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기본으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는 최대한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도 잊으면 안 됩니다. 퇴직 후 우울감, 무기력증을 예방하려면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3. 인간관계 관리. 퇴직 전부터 회사 밖 네트워크 구축하기. 퇴직 후 가장 큰 외로움은 함께 일하던 동료와 멀어지는 것에서 옵니다. 그렇기에 퇴직 전에 회사 밖 인간관계를 넓히는 건 정말 필수입니다. 이종훈 씨 사례를 보면 후배나 동료들이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종교 단체 등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 이런 단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도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퇴직 전부터 관심 분야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카페에,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 관련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퇴직 직전에는 월 12회 정도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인간관계를 다지는 데 신경 쓰세요. 그럼 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부가 팁 실질적 퇴직 준비를 위한 3가지 추가 조언. 퇴직금 운용 계획 세우기. 퇴직금은 단기간에 쓰기 쉽지만 무조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원금 보장이 되는 저위험 상품과 약간의 적립식 펀드를 조합하는 식입니다. 재취업 또는 창업 가능성 점검. 퇴직 후 바로 모든 걸 그만두기보다는 파트타임 재취업이나 취미 기반 소규모 창업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60대 이후 재취업으로 월 10만 150만 원 정도 벌며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대화로 미리 정리하기. 퇴직 후 변화는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전 부부가 서로 기대하는 바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 두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이란 누구나 겪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지만 준비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퇴직 전에 미리 다져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나도 준비해야겠다고 느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내 인생의 다음 장,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꼭 멋지게 써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